지금까지는 한 개의 큐빗, 싱글 큐빗에 대해 보았고, 이제부터는 여러 개의 큐빗이 있는 경우, 즉 멀티 큐빗 시스템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멀티 큐빗 시스템스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 개의 큐빗이 있는 경우 양자 상태를 어떻게 기술하는지 알아야겠죠. 여러 개의 큐빗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로 텐서 프로덕트입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큐빗이 있다고 합시다. 큐빗 A와 큐빗 B입니다. 이것들은 각각 블로스피어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큐빗 A의 상태는 psi 상태, 큐빗 B의 상태는 phi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큐빗 A는 psi 상태, 그리고 큐빗 B는 phi 상태. 그래서 이것을 큐빗 A라고도 부르고 이제 시스템이라고도 부르는데요. A 시스템과 같지요. 이것을 아래 첨자에 쓸 수도 있고, 그 다음 교재 혹은 책에 따라서 위첨자로 A, B를 표기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각각의 두 개의 서로 다른 큐빗의 양자 상태를 어떻게 한 번에 표현하느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이 전체 시스템, 전체 양자 상태를 이 대문자 psi, 캡팩터라고 하면 각각의 양자 상태를 중간에 이 기호로 묶어주게 되는데요. 이 기호가 바로 텐서 프로덕트입니다. 그럼 텐서 프로덕트는 어떠한 연산일까요? 밑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텐서 프로덕트가 어떤 연산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들끼리의 텐서 프로덕트를 보겠습니다. 벡터를 본다는 것은 양자 상태들끼리의 텐서 프로덕트를 보겠다는 거죠. 다음과 같이 2x1 매트릭스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트릭스는 A, B고 두 번째는 C, D입니다. 이것을 텐서 프로덕트를 해주면 앞에 있는 거의 첫 번째 원소에 뒤에 있는 벡터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에 뒤에 있는 벡터가 곱해집니다. 다음과 같이요. 그럼 그 결과는 AC, AD, BC, BD가 되는 겁니다. 네, 연산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0 상태와 1 상태가 어떻게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았죠. 0 상태는 1, 0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큐빗 A에서 0 상태, 큐빗 B에서 0 상태인 경우 이를 벡터로 표현을 해보자면 1, 0과 1, 0 사이의 텐서 프로덕트입니다. 그럼 이 1이 1로 오고 그 다음 이 벡터 전체가 이렇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0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 이 벡터 전체가 이렇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것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0, 1 상태, 1, 0 상태, 1, 1 상태를 각각 텐서 프로덕트를 해서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0, 0 상태는 제일 첫 번째 게 1, 그 다음 0, 1 상태는 두 번째 게 1, 1, 0 상태는 세 번째 것만 1, 1, 1 상태는 네 번째 것만 1이 되죠. 그럼 이 각각의 스테이트들은 서로 수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내적을 하면 0이 되죠. 그리고 각각의 크기는 전부 다 1입니다. 따라서 00, 00 상태, 01 상태, 10 상태, 11 상태 이 네 가지는 2큐빗에서의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벡터에서 텐서 프로덕트를 어떻게 하는지 보았고 이번에는 오퍼레이터끼리의 텐서 프로덕트를 보겠습니다. 오퍼레이터의 텐서 프로덕트는 왜 필요하냐? 그것은 여러 개의 큐빗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큐빗에 특정 연산을 가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큐빗 A에는 파울리 X 게이트를 가하고 큐빗 B에는 S 게이트를 가할 수 있겠죠.
각각 서로서로 다른 그러한 게이트를 가하고 싶을 때도 이제 연산자들끼리의 텐서 프로덕트로 표현을 합니다. 보시면 이제 큐빗 A에는 X, 파울리 X 게이트를 가한다는 뜻이고, 그와 동시에 큐빗 B에는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는, 이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니까 변화를 일으키지 않죠. 즉 이것의 의미는 큐빗 A에만 파울리 X 게이트를 가하는 연산자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행렬을 구해보자면, 행렬 형태로 표현을 해보자면 파울리 X 게이트는 다음과 같은 0, 1, 1, 0이라고 하였죠. 그리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되고요. 이것도 벡터와 똑같습니다. 텐서 프로덕트를 할 때는 앞에 있는 거 기준으로 여기에다가 뒤에 있는 매트릭스를 곱해주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뒤에 있는 매트릭스 곱해주고, 여기에다가 뒤에 있는 매트릭스 곱해주고, 여기에다가 뒤에 있는 매트릭스를 곱해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리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이 행렬을 계산해 보면 지금 여기 1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1 두 개가 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행렬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계산한 행렬들이 잘 작동하는지 한번 예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 상태에다가 A 큐빗에만 파울리 X 게이트를 가하고 B 큐빗에는 아무것도 안 가합니다. 그러면 그 텐서 프로덕트 앞에 있는 거는 앞에 있는 것들끼리 묶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뒤에 있는 것들끼리 묶을 수 있습니다. 같은 시스템이니까요. 앞에 있는 것들은 큐빗 A라는 시스템에 있는 것들이고, 뒤에 있는 거는 큐빗 B에 있는 시스템이어서요. 그럼 이거를 파울리 X 게이트는 not 게이트와 같은 거라고 했기 때문에 0 상태를 1 상태로 바꿔주죠. 따라서 결과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이 앞에서 봤던 행렬과 벡터 표현으로 똑같이 나오는지 아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다음과 같은 행렬로 표현이 된다고 했죠. 그대로 갖고 오고, 그 다음 00 상태는 1000으로 표현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됐고, 이거 두 개 행렬 곱셈을 해서 나온 결과를 보면 이 가장 앞에 게 1이기 때문에 다음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0010이 뭐였는지 보면 10입니다. 10 상태. 즉 10 상태가 제대로 나왔죠. 이게 이거고요. 그래서 잘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수학적으로도 네, 완벽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텐서 프로덕트입니다. 근데 이제 텐서 프로덕트 이 곱하기에다가 동그라미 씌운 이 기호를 앞으로 여러 큐빗이 있는 경우, 멀티 큐빗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기호가 반복적으로 쓰이니까 이 기호를 생략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큐빗 A가 0 상태고 큐빗 B가 0 상태입니다. 그럼 두 개의 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텐서 프로덕트가 들어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가운데 텐서 프로덕트를 생략하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캡팩터, 또 캡팩터 이렇게 중첩 두 번이나 쓰는 것이 귀찮기에 다음과 같이 묶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상 앞에 있는 것이 어떤 큐빗을 의미하고 뒤에 있는 것이 어떤 큐빗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이 시스템을 써주는 것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여러 개의 큐빗이 있는 경우 이제 0과 1로만 저희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큐빗은 2레벨 시스템이니까요. 0 상태와 1 상태가 베이시스죠.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 그래서 그것들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진수기 때문에
큐빅 개수대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길이가 표현해야 되는 그 숫자가.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제 십진수에 익숙하죠.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십진수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0100은 지금 0번째 자리,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이 두 번째 자리만 1이기 때문에 2의 제곱, 즉 4가 십진수로 표현하면 4가 되죠. 그래서 이 0100 같은 상태를 그냥 4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101과 같은 상태는 이제 5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101을 십진수로 바꾸면 5니까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 상태 같은 게 있는데 이게 1, 1, 0이긴 하지만 0, 0, 1, 1, 0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6이고 이것도 6이니까요. 앞에 0 붙은 거는 이제 십진수에 영향을 안 주죠.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건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것은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시스템이 몇 큐빗 시스템, 몇 개의 큐빗을 다루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만약 3개의 큐빗을 다루고 있다면 3개의 큐빗을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양자 상태다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양자 상태인 거고요. 하나, 둘, 3개 있죠. 다음 5큐빗 systems, 5개의 큐빗을 다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왔다 하면 이러한 양자 상태라는 것을 양자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러한 표기인데요. 이러한 표기는 n개의 큐빗이 전부 다 0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0상태 대신에 이미 푸사이가 들어왔다면 n개의 큐빗이 전부 다 푸사이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러한 표기도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 기호입니다. 저희가 서메이션 이러한 기호는 많이 쓰죠. 혹은 이제 곱하기 기호도 많이 쓰고요. 이거는 똑같은 표현인데 텐서 프로덕트를 여러 번 하는 겁니다. k는 1부터 3에 대해서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은 이러한 A1, A2, A3 이 세 개의 텐서를 텐서 프로덕트 해주는 그러한 연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도 많이 나오니까 잘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멀티큐빗 게이트입니다. 앞에서는 하나의 큐빗에만 작용하는 게이트들을 봤죠. 파울리 X 게이트, 파울리 Y 게이트, 파울리 Z 게이트, 그 다음에 T 게이트, S 게이트, 하더마르 게이트 등등을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큐빗에 동작하는 혹은 그보다 더 많은 큐빗에 동작하는 그러한 게이트, 그러한 연산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것은 시낫 게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이 시낫 게이트는 Controlled Not Gate의 줄임말이면서 이렇게도 쓰고 그 다음에 CX 게이트라고도 씁니다. 여기 있는 낫이 파울 X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쓰고 그 뒤에서 저희가 양자회로 퀀텀 서킷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퀀텀 서킷에서 시낫 게이트를 나타낼 때는 이러한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 연산의 행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왜 4x4냐면 저희가 2큐빗 시스템을 표현할 때는 아까 보시면 00 상태가 어떻게 됐죠? 1000과 같이 4x1 상태가 됐죠? 그래서 2큐빗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x4 매트릭스가 됩니다. 이 시낫 게이트는 그럼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 이걸로도 이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조금만 더 보자면 말 그대로 controlled not gate입니다. 이 컨트롤 큐빗이 0 상태라면 타깃에 아무것도 가하지 않는 그대로 나오는 그러한 상태고
그 다음 컨트롤 큐빗이 1 상태라면 타겟 큐빗에 not 게이트를 가해서 파울드 X 게이트를 가해서 0을 1로 1을 0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게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큐빗은 바뀌지 않죠. 네,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일 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C가 컨트롤 큐빗에서 C를 따온 거고, T는 타겟 큐빗에서 T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C, 컨트롤 큐빗이 1 상태인 경우에만 이 not 게이트, 이 파울드 X 게이트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 파울드 X 게이트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런 기호로도 표현을 합니다. 다음은 토폴리 게이트입니다. 토폴리 게이트는 CC not 게이트인데요. 의미상으로 CC not 게이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컨트롤 not 게이트입니다. 즉 두 개의 컨트롤이 있는 건데 이 두 개의 컨트롤 큐빗 전부 다 1 상태일 때만 타겟 큐빗 하나에 not 게이트를 가하는 파울드 X 게이트를 가하는 그러한 연산자입니다. 즉 양자 회로에서 표현하면 퀀텀 서킷에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요. 이 컨트롤 이 두 양자 상태가 전부 다 1 상태여야지 이제 파울리 X 게이트를 가하는 그러한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설명을 보시면 앞에 있는 두 개의 큐빗이 모두 1 상태인 경우에만 세 번째 큐빗을 뒤집어 준다. 그리고 앞에 있는 두 큐빗이 1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둔다. 아무런 연산도 취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즉 CNOT 게이트에 컨트롤이 하나 더 붙은 거죠. 토폴리 게이트는. 다음은 좀 더 일반적인 Controlled U 게이트입니다. Controlled U 게이트는 컨트롤 큐빗이 있고 그 다음 타겟 큐빗이 있는데 컨트롤 큐빗이 1 상태인 경우에만 이 타겟 큐빗에 어떤 유니터리 게이트, 임의의 유니터리 게이트를 가한다는 겁니다. 되게 일반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이렇게 슬래시를 긋고 n, 슬래시를 긋고 n 이렇게 쓴 표기는 디지털 시스템에서 디지털 회로에서 쓰던 표현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n 큐빗 그리고 n 큐빗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러한 상태인데 지금 원래는 큐빗이 n개를 다 그려야 되고 아웃풋도 n개로 그려야 하는데 이렇게 각각의 선을 전부 다 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점점점 찍어서 표현하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과 같이 디지털 시스템에서 버스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표기법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개의 선을 긋는 대신에 하나의 선을 긋고 이렇게 슬래시를 긋고 여기는 몇 개의 큐빗이 있는 거다 라고 표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Controlled U 게이트, 즉 컨트롤 큐빗이 1 상태인 경우에만 이 타겟 큐빗들한테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임의의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가하는 그러한 게이트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러면 멀티 큐빗 게이트들에 대해서 보았고 다음은 많이 들어보셨을 퀀텀 인탱글먼트, 양자 얽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설명을 보면 어떠한 양자 상태, 어떠한 그룹에 있는 각각의 입자의 양자 상태는 다른 것들의 양자 상태와 함께 표현을 해야지 각각의 양자 상태와 독립적으로 표현할 수는 다른 상태들과 독립적으로 기술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각각의 입자들이요. 어떤 그룹에 있는 각각의 입자들이 그 그룹에 속하는 다른 입자들의 양자 상태와는 독립적으로 기술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얽혀있는
양자 상태들이 이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러한 양자 얽힘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 얽힘을 만들어내는 것은 앞에서 저희가 배웠던 게이트들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합니다. 먼저 00 상태에 하드마드 게이트, 그러니까 큐빗 A에는 하드마드 게이트 가고 그 다음에 큐빗 B는 그대로 냅두고 그 다음에 시낫 게이트를 가해주는, 여기서 시낫 게이트는 컨트롤 큐빗이 A 상태고 타겟이 B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순서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먼저 양자 상태가 가장 오른쪽에 오고 그 다음 첫 번째로 가해지는 게 그 바로 왼쪽에 붙어서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가해지는 게 그 다음 왼쪽에 나오게 됩니다. 즉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쓰는 거죠. 그 가해지는 순서가 그렇게 되고, 한번 이것들을 양자 상태를 한번 쭉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요것부터 풀어볼 건데요. 큐빗 A에 하드마드 게이트가 가해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우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0 상태에 하드마드 게이트가 가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플러스 상태, 즉 루트 2분의 1에 0 상태 더하기 1 상태가 된다고 했죠. 이게 플러스 상태죠. 이게 플러스 상태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분배해서 써보겠습니다. 0, 0과 1, 0으로 그 다음 루트 2분의 1을 앞으로 갖고 오게 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여기서 지금 여기 텐서 프로덕트가 지금 생략이 된 겁니다. 여기 원래 텐서 프로덕트 표기가 있어야 되고 0 상태 텐서 프로덕트 0 상태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1 텐서 0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배가 된 거죠. 그렇게 분배해서 쓸 수 있습니다. 분배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 루트 2분의 1은 앞으로 나왔고 스칼라 값이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행렬로 표현하는 연산자들은 전부 다 선형 연산이기 때문에 이 시낫 연산도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보시면 00 상태의 시낫 게이트 가하고 10 상태의 시낫 게이트 가한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큐빗 A가 컨트롤 큐빗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컨트롤이 0이니까 큐빗 B에는 아무것도 안 갈 거고 지금 컨트롤이 1이니까 큐빗 B에 not 게이트, 파울리 X 게이트를 가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게 1 상태로 바뀌겠죠? 그것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A 상태 혹은 B 상태를 서로 독립적으로 기술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얽혀있는 상태의 반대 형태, 즉 각각을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을 separable state, 분리 가능한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2분의 1에 00 일단은 좀 더 구분하기 쉽게 이렇게 쓸까요? 그 다음에 0, 1 그 다음에 1, 0 그 다음에 1, 1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보시면 그냥 한 번에 해볼게요. 아닙니다. 일단 0 상태, A 큐빗이 0 상태인 것들끼리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2분의 1이 앞에 있고 0 상태에다가 이렇게 되겠죠. 0이랑 1. 그 다음에 똑같이 큐빗 A가 1 상태인 거에 대해서 묶어주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번에는 이게 지금 공통이니까 전체에 묶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최종적인 양자 상태는 이제 이 2분의 1을 각각의 시스템이 노멀라이즈 되도록 나눠주게 되면 루트 2분의 1의 0 상태 더하기 1 상태 그리고 b는 이렇게 즉 보면 딱 텐서 프로덕트를 기준으로 이 A 상태는 B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이 상태인 겁니다. 플러스 상태인 겁니다. 이게 플러스 상태죠. 즉 A 큐빗도 플러스 상태, B 큐빗도 플러스 상태.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각각 separable state란 무엇이냐면 어떠한 두 큐빗이 있을 때 psi A와 이제 또 다른 phi B 통일성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즉 하나의 텐서 프로덕트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딱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큐빗 A는 이 phi와는 전혀 상관없이 psi 상태 그 다음에 큐빗 B 상태는 이 psi와는 전혀 상관없이 phi 상태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거는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텐서 프로덕트가 다 생략이 된 거죠. 즉 이거는 일종의 인수분해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데 얘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각각을 이렇게 몰아서 나눠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얽혀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어떤 하나의 큐빗을 다른 큐빗과 함께 표현해야 되지 따로 독립적으로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것이 왜 특이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양자 상태를 0과 1 베이시스로 측정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00이라는 상태가 측정될 확률이 어떻게 되죠? 앞에 붙은 개수 루트 2분의 1의 절대값의 제곱이 되죠. 그럼 00 상태가 측정될 확률이 2분의 1, 그 다음에 11 상태가 측정될 확률이 2분의 1이 되겠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한 번 더 보자면 이러한 상태가 있을 때 0과 1 베이시스로 측정을 한다면 0 상태가 측정될 확률이 알파 절대값의 제곱, 그 다음 1 상태가 측정될 확률이 베타 절대값의 제곱이었죠. 이거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00 상태가 측정될 확률은 루트 2분의 1의 제곱, 11 상태가 측정될 확률은 루트 2분의 1의 제곱입니다. 즉, 이 양자 상태를 측정하면 무조건 00 상태 혹은 11 상태, 즉 두 큐빗이 같은 상태만 나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큐빗 A만 0과 1 베이시스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큐빗 A가 측정을 하니까 어쨌든 콜랩스가 되겠죠. 0 상태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큐빗 A가 만약에 0 상태, 절반의 확률로 0 상태로 측정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는 큐빗 B를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큐빗 B는 0 상태로 콜랩스 됩니다. 즉 큐빗 A가 만약 0 상태로 측정이 되었다 하면 큐빗 B는 저희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0 상태로 바로 콜랩스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양자 상태는 00 상태 혹은 11 상태밖에 나올 수 없거든요. 0, 1 상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또 다른 예시로 큐빗 A는 저희는 안 건드리고 큐빗
이러한 양자 상태에서 큐빅 B만을 측정을 했습니다. 0과 0 상태와 1 상태를 베이시스로 하는 그런 측정을 했는데 큐빅 B 측정 결과가 1 상태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큐빅 A는 저희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큐빅 A도 1 상태로 콜랩스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큐빅 B가 1이 나온 이상 1 상태밖에 저희는 될 수가 없거든요. 0, 1 상태 이런 거는 지금 여기에 없죠. 즉 뭐냐면 어떤 얽혀있는 두 양자 상태, 얽혀있는 두 입자, 여기서는 큐빗이라고 할게요. 얽혀있는 두 큐빗이 어떠한 하나를 측정을 함으로써 다른 큐빗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두 큐빗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큐빗 중에서 A 큐빗을 갖고 있고 제가 화성까지 큐빗 B를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큐빗을 관측하는 순간 그게 0 상태다 하면 제 큐빗도 0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이 즉시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구에서 어떤 큐빗을 측정했는데 1 상태다라는 게 측정이 됐으면 화성에 있는 제가 가진 큐빗도 이제 얽혀 있다면 1 상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러한 양자역학에서 이런 것들이 되게 스푸키하다라고 여긴 과학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 정보가 순식간에 전달된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네. 그런 이제 양자 통신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이제 8회차, 7회차, 8회차 이쯤에 다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뭐 정보를 빛보다 빠르게 전송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불가능하고 이제 어쨌든 어떠한 큐빅 상태를 측정을 하면 다른 큐빅 상태도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퀀텀 서킷, 양자 회로입니다. 저희가 디지털 시스템에서 디지털 프로세싱, 즉 인풋 시그널이 있으면 아웃풋 시그널이 나오는 그런 프로세싱 과정을 회로로 표현한다고 했죠. 디지털의 경우에요. 퀀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인풋 그 초기화된 양자 상태를 저희가 만들고 싶은 양자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연산 과정을 이제 회로꼴로 표현을 합니다. 회로꼴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즉, 퀀텀 연산, 퀀텀 양자 계산 모델인데 퀀텀 게이트, 그 다음에 측정, 그리고 초기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회로꼴로 표현을 해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저희는 지금 게이트 베이스드 퀀텀 컴퓨터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계속 게이트들을 언급했죠. 뭐 시낫 게이트, 토폴리 게이트, 파울드 엑스 게이트 이런 게이트들을 언급했는데 이런 게이트 기반이 아닌 퀀텀 컴퓨터도 존재합니다. 뭐 퀀텀 어닐러라든가 아니면 뉴트럴 아톰 아날로그 퀀텀 컴퓨터 등이 존재하는데 저희는 지금 그런 것들을 다루지 않고 오로지 게이트 베이스드 퀀텀 컴퓨터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퀀텀 서킷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이 quantum gates are reversible 하다는 것인데 어떤 evolution을 위한 퀀텀 게이트들은 전부 다 reversible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저희가 2회차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어떠한 닫힌 양자계에서의 그 양자 상태의 변화, 양자 상태의 evolution은 전부 다 unitary operator로 기술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런다 그랬죠? 놈이 preservation 되기 때문에, 즉 크기가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 푸사이라는 상태에다가
어떤 유니터리 게이트를 가하게 되면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가하게 되면 파이라는 상태로 변한다고 했을 때 인풋사의 상태가 노멀라이제이션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연산을 통해서 파이라는 상태가 나왔을 때 이 파이라는 상태도 노멀라이제이션 되어 있어야겠죠. 양자 상태는 전부 다 노멀라이제이션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요. 즉 그러한 크기를 그대로 유지해주는 그러한 연산이 유니터리 연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저희 유니터리의 정의가 뭐였죠? 유니터리 매트릭스,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의 정의가 U 대거는 U는 아이덴티티가 된다 라는 것이었죠.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U 대거가 U의 역행렬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떠한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어떤 U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저희가 일반적인 매트릭스 A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그 일반적인 매트릭스는 판별식 디터미넌트 값에 따라서 역행렬이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보시면 U라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의 경우 인버스가 대거와 같대요. 근데 이 대거 연산자를 취한 것은 항상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 트랜스포즈를 시키고 각각의 항들을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켤레 복소수 값을 넣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U가 존재하면 U 대거는 당연히 무조건 존재합니다. 따라서 U 인버스도 당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U 대거가 U 인버스니까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인 경우. 그리고 U 인버스는 뭐였죠?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떤 푸사이라는 상태가 U라는 연산을 통해서 파이로 변했다고 하면 파이라는 상태는 U 인버스 연산을 통해서 푸사이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였죠. 이거를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이건데 각각의 앞에 그리고 U 대거를 취해주면 이건 이제 아이덴티티니까 날아가서 이번에 파이에다가 U 대거를 가해주니까 푸사이가 되는. 그리고 이건 이제 인버스라고 했죠. 이제 그런 겁니다. 즉 어떤 양자 상태 푸사이 상태에서 파이 상태로 가는 게 있었으면 이것의 인버스는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거꾸로 돌아가는 파이에서 푸사이로 돌아가는 그런 연산자도 이제 무조건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역연산이 가능하고 리버서블을 하다는 거겠죠. 이제 거꾸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입력과 출력이 있을 때 이렇게 가겠죠. 출력에서 다시 입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정보랑 출력으로 갈 때 정보를 잃으면 안 되겠죠. 또 당연한 거지만 이제 출력에서 입력으로 갈 때도 이제 서로 거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과정에서든지 그 정보를 잃으면 안 됩니다. 이런 정보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어떤 퀀텀 게이트의 입력 큐빗의 개수와 아웃풋 출력 큐빗의 개수가 항상 같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정보의 손실이 일어나거든요. 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클래시컬 로직 게이트랑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엔드 게이트, 클래시컬 로직 게이트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봤던 엔드 게이트를 갖고 왔는데요. 엔드 게이트는 입력 두 개의 비트가 전부 다 1인 경우에만 1을 출력하는 그런 로직 게이트라고 했죠. 보시면 만약에 결과가 0이 나왔어요.
0이 이제 z 값이 0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x와 y의 비트의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희는 모릅니다. x와 y가 둘 다 1이지 않다는 것만 알지 얘네가 00인지 01인지 10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상태에 전부 다 0이라는 출력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즉 정보의 손실이 일어났죠. 여기는 00, 01, 10, 11 총 4가지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는 0 또는 1 두 가지 상태만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즉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제 입력에 대한 정보를 조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한편 퀀텀 로직 게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2큐빅 게이트, 시낫 게이트를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before, after가 있을 때 컨트롤과 타겟 00 상태에 이제 after 00 상태가 대응이 되고 그 다음 01 상태와 01 상태가 대응이 되고 10 상태와 11 상태가 서로 대응이 되고 그 다음 11 상태와 10 상태가 서로 대응이 되는 서로 겹치는 게 없이 대응이 되는 1대응 대응 관계죠. 그러면 입력을 보고 출력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출력된 결과를 보고 어떤 게 입력으로 들어왔겠구나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퀀텀 로직 게이트들은 리버서블 하고 이 리버서블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인풋 큐빗의 개수와 아웃풋 큐빗의 개수가 같다는 겁니다. 즉 필요 조건이니까 모든 퀀텀 게이트들은 이제 인풋 큐빗의 개수와 아웃풋 큐빗의 개수가 전부 다 같다는 거겠죠. 다음은 Visualization of Quantum Circuit입니다. 이 퀀텀 서킷을 그러면 어떻게 그리느냐, 그 디지털 논리회로 그리듯이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먼저 큐빗은 이런 와이어, 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이제 연산이 쭉 진행된다고 보는데요. 보시면 Q0 큐빗에 하드마드 게이트를 가하고 그 다음에 Q3에 하드마드 게이트를 가한 다음에 Q0를 컨트롤하고 Q1을 타겟으로 하는 시낫 게이트, 그 다음 Q3를 컨트롤하고 Q2를 타겟으로 하는 시낫 게이트를 가한 다음에 이번에는 Q1에다가 T 게이트를 가하고 이러한 게이트들을 가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거는 저희가 다루지는 않은 거긴 한데 스왑 게이트라고 이런 것도 이제 종종 나오는데 이제 스왑 게이트라고 두 개의 양자 상태를 바꿔주는 그러한 연산입니다. 즉 여기 푸사의 상태고 여기가 파이 상태였으면 이 스왑 게이트를 거치고 나면 여기가 파이 상태가 되고 여기가 푸사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시낫 게이트 3개로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구현하려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요. 이제 기호로 쓰면 이제 시낫 게이트 3개로만 이 스왑 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고 어쨌든 그러한 연산을 쭉 가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측정 4개의 큐빗을 측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양자 회로를 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것은 아까 저희가 인탱글먼트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루트 2분의 1의 00 상태 더하기 11 상태. 그것을 만드는 회로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회로인데 저희가 보통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큐빗은 전부 다 0 상태라고 딱히 언급이 없으면 전부 다 0 상태라고 초기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0 상태와 0 상태가 있을 때 이러한 연산을 하면 이제 그 인탱글먼트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보시면 연산이 가해지는 순서는 벡터 바로 왼쪽에 있는 거 요 연산 먼저 가해지고 그 다음에 이 시낫 연산이 가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식으로 쓸 때는요. 그리고 그림으로 그릴 때는
이 방향으로 이제 연산이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그래서 하드마드 게이트 먼저 그려주고, 여기가 이제 큐빗 A고 여기가 큐빗 B입니다. 그래서 그려주게 되면 하드마드 게이트 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컨트롤로 하고 큐빗 B를 타겟으로 하는 이러한 시낫 게이트를 그려주면 되겠죠. 약간 이렇게 수식적으로 쓸 때랑 회로로 그릴 때랑 순서가 이제 좌우가 좀 바뀐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부가적인 설명인데, 이게 0 상태와 여기도 0 상태가 있는데 파울리 X 게이트를 가해서,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것은 여기는 0 상태가 쭉 왔으니까 0 상태일 거고, 그 다음 0 상태에서 파울리 X 게이트, 즉 not 게이트와 비슷하다고 했죠. 0을 1로 바꿔주죠. 이렇게 됐을 때 저희는 이것을 위에서부터 써가지고 이 결과가 0, 1 상태라고 쓸까요? 아니면 이 밑에서부터 써가지고 1, 0 상태로 쓸까요? 이것은 쓰기 나름입니다. 그 문맥을 통해서 이 저자가 혹은 어떤 이제 양자 컴퓨팅 연산을 하는 그런 코딩 프로그램이 어떠한 표기법을 쓰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이 위에서부터 쓰는지 아니면 아래에서부터 쓰는지. 그 컴퓨터에서도 리틀 엔디안이랑 빅 엔디안이 있죠. 그래서 이게 약간 리틀 엔디안에 대응되는 표기법이고 이게 빅 엔디안에 대응되는 표기법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약간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래서 이런 표기법들은 문맥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이제 퀴즈킷 코딩하는 걸 보실 텐데 그럴 때는 이 밑에서부터 쓰는 표기법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어디서부터 쓰는지 이 순서도 나중에 글을 보실 때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추상화된 그런 고급 양자 알고리즘을 갖고 왔는데요. 이것은 HHL이라는 선형 방정식을 푸는 그런 양자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자세한 것들은 지금은 아실 필요 없고, 여기서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이제 슬래시 기호들 많이 사용한다는 것, 즉 여기 있는 것은 0 큐빗이 n 비계가 있는 00000 상태가 이제 n 비계에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 이런 슬래시 기호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또 모든 이것들도 하나의 큰 유니터리 게이트거든요. 이것도 이제 period estimation 알고리즘이고 각각 그런 것들인데, 지금 인풋이 NA와 NB, NA 플러스 NB 큐빗이 들어왔으면 아웃풋도 NA 플러스 NB 큐빗이 나오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QPE도 NL, NA, NB가 들어갔으면 NL, NA, NB가 나오게 되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추상화된 개념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지켜서 써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좀 더 어드밴스드 퀀텀 알고리즘을 갖고 와봤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4회차 정식적인 내용은 끝냈고, 아까 1회차, 4-1, 그러니까 영상 끊기 전에 RX 게이트, RY 게이트, RZ 게이트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파울리 X에 대해서 익스포네셜로 표현이 되고 파울리 Y에 대해서도 익스포네셜로 표현이 되고 한 것이 왜 이렇게 행렬로 표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릴 예정이고, 이 내용은 지금 당장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하시면 물론 너무 좋지만요.
그래서 이 내용도 지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파울리 매트릭스의 이제 exponential이라고 지어봤고, 저희가 증명할 것은 다음입니다. 어떠한 v 벡터가 있는데 이것은 실수고 3dimensional 유닛 벡터입니다. 즉 어떠한 v 벡터가 있을 때 각각의 원소를 v1, v2, v3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v1과 v2와 v3 모두 이제 실수라는 거죠. 좀 더 간단히 쓰면 이 v 벡터가 3dimensional real 벡터가 된다는 거고, 여기서 또 이제 유닛 벡터라 그랬거든요. 유닛 벡터라는 것은 크기가 1이라는 뜻입니다.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되죠. 이게 v 벡터의 크기고 이게 1이라고 했고, 루트를 씌워서 1인 값은 루트를 빼도 1이겠죠. 그리고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 절대값도 필요 없을 거고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그런 벡터를 이제 v 벡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스칼라 값, 어떤 실수값 세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exponential i 세타 v 벡터 내적 시그마 벡터라는 것이 코사인 세타 곱하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그 다음 i 사인 세타 곱하기, 지금 코사인 세타랑 i 사인 세타는 스칼라입니다. 곱하기 이제 v 벡터 내적 시그마 벡터인데, 이것은 지금 행렬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행렬이냐 보면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먼저 그 전에 이건 뭔가요? 익스포넨셜 위에 i 세타 이제 v 벡터 내적 시그마 벡터가 있다고 했는데,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스칼라고 이 뒤에 있는 것이 매트릭스라고 했죠. 즉 익스포넨셜 위에다가 매트릭스가 있는 꼴을 단순히 코사인 곱하기 아이덴티티 그리고 i 사인 세타 곱하기 이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는, 더 쉽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일 예정입니다. 언제요? 이 v 벡터가 real 3dimensional 유닛 벡터고 세타가 실수값일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그마 벡터는 뭐냐? 시그마 벡터 이렇게 되는데, 즉 v1 시그마 1 더하기 v2 시그마 2 더하기 v3 시그마 3라는 거죠. 이제 증명을 할 건데 그 전에 이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그마 1은 파울리 X 게이트, 시그마 2는 파울리 Y 게이트, 시그마 3는 파울리 Z 게이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는 앞에서는 이제 각각 이것들은 게이트들, 각각 이볼루션 하는 게이트들이기 때문에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동시에 이제 허미션 오퍼레이터기도 합니다. 헐미션은 뭐였나요? 어떤 A가 헐미션이라면 이 대거치한 것과 같은 게 이제 헐미션 오퍼레이터라고 했죠. 각각 대거를 취해보시면 전부 다 같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는 전부 다 헐미션 오퍼레이터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증명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을 지난번에 다뤘었는데 그 2주차, 2회차에서 다뤘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나요? 어떤 A라는, 그때 observable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엔 그냥 일반적인 헐미션 매트릭스, 수학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러한 A라는 n by n 헐미션 매트릭스가 있을 때 람다 i와 람다 캡 팩터, 람다 i 캡 팩터라는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매트릭스 A는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헐미션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아이겐밸류는 헐미션 매트릭스의 특징 때문에 아이겐밸류는 전부 다 실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아이겐 벡터들은 이제 also normal 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기호 이렇게 해서 n 쓴 기호는 뭐냐면 집합론이나 이런 데서 종종 나오는 기호인데 1부터 쭉쭉쭉 해서 n까지 이런 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 가능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합니다. 헐미션 매트릭스인 경우에는 그랬을 때 a와 a제곱 그리고 an제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a는 이거 그대로 갖고 왔고요. 다음 a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인덱스 i로 하나 갖고 왔고 그 다음에 곱하기 똑같이 a인데 이번에 인덱스 j로 들고 왔습니다. 이거 두 개를 곱해주는데 먼저 서메이션은 앞으로 끄집어 오고 그 다음에 스칼라도 앞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벡터들끼리 연산이 될 텐데 이 람다 i와 람다 j가 만나서 이 사실 때문에 이제 델타 ij, 크로네컬 델타 값이 되고 먼저 시그마 j부터 연산을 해보면 i와 j가 다를 때는 이 값이 전부 다 0이 돼서 날아가지만 i와 j가 같을 때 즉 시그마 j, 모든 j에 대해서 쫙 더하는 거니까 j가 i가 될 때 값만 살아남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i로 바꾸고 i로 바꿔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되냐면 a제곱은 이 아이겐 밸류들이 제곱이 되는 그런 꼴입니다. 즉 매트릭스 A에서 A제곱을 갈 때는 여기 이제 제곱만 붙은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증명을 해보시면 A의 N제곱은 마찬가지로 아이겐 밸류에 N제곱만 붙인 이러한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들이 헐미션 매트릭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말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1회차 제일 마지막에서 익스포넨셜 위에 매트릭스가 있는 경우 어떻게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테일러 전개, 테일러 익스펜션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x가 스칼라일 때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테일러 익스펜션을 아시는 분은 익숙할 거고 모르시는 분은 일단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위에는 복소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럼 아까 있던 x자리 대신에 i 세타 x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i 세타 곱하기 어떤 매트릭스 A, 즉 이것은 어떠한 매트릭스죠. 매트릭스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것도 여기 집어넣어서 똑같은 이 x 자리에 집어넣어서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죠. 이건 1회차 때 언급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1회차 마지막에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A가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 되는 그런 헐미션 매트릭스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n제곱을 i세타에 대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an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a의 n제곱이라고 했죠.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를 가장 앞으로 끄집어 옵니다. 그리고 n에 관한 것을 먼저 n에 관한 게 이렇게 있는데 n이 있는 것을 이것들을 먼저 계산을 해줍니다. 이 꼴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똑같이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즉 x가 람다 k로만 변한 거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은 그대로 써주고요. 그럼 exponential i 세타 a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번에 아이겐 밸류만 이제 지수 위로 올라가고 이제 똑같이 spectral decomposition 된 형태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exponential i 세타 a는 다음과 같이 표기될 수 있다는 거 이제 짚고 이 사실을 조금 이따가 뒤에서 쓰겠습니다. 다음은 v 벡터 내적 시그마 벡터, 이것들은 파울리 연산자들의 를 원소로 가지는 벡터라고 했죠. 즉 v1 시그마 1, v2 시그마 2, v3 시그마 3라는 내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v1 곱하기 파울 x 게이트, v2 곱하기 파울 y 게이트, v3 곱하기 파울 z 게이트를 해주면 다음과 같은 이제 매트릭스가 되고요. 이것도 당연히 헐미션입니다. 이것의 아이겐밸류를 먼저 구해보면 아이겐밸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한다고 했죠. 디터미넌트 그 다음에 어떤 매트릭스 마이너스 람다 i가 0을 만족시키는 그런 람다 값을 찾아야 되는데 람다 값은 보시면 1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v벡터와 시그마 벡터 내적한 것을 이것도 헐미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꼴로 쓸 수 있고 람다 1은 1, 람다 2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 1 넣고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람다 1 벡터와 람다 2 벡터를 구하셔도 되는데 구할 필요 여기서는 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번에 이 매트릭스, 이 헐미션 매트릭스를 지수로 올렸습니다. exponential i 세타의 v 벡터 내적 시그마 벡터 이렇게 된 거죠. 아까 여기 a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a가 있을 때 a의 아이겐밸류들이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했을 때 아이겐밸류들이 이렇게 exponential i 세타의 아이겐밸류가 된다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이겐밸류가 1이고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exponential i 세타에 여기 1 있는 거고 그 다음 exponential i 세타에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죠. 이 곱해져서 exponential 마이너스 i 세타가 된 겁니다. 어쨌든 exponential i 세타 v 벡터 내적 시그마 벡터를 하면 이러한 연산이 될 거고 이것들을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코사인과 사인으로 뽑아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코사인끼리 묶어주면 둘 다 덧셈이기 때문에 둘이 부호가 같기 때문에 람다 1, 람다 1, 람다 2, 람다 2 이렇게 더하기가 되고 그 다음 i 사인 세타로 묶어주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거고 그래서 이대로 내려오고 이것은 사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입니다. 왜냐하면 람다 1과 람다 2는 지금 이게 헐미션이기 때문에 서로 오소노멀한 아이겐 벡터죠. 어떠한 2차원 평면 위에 지금 이것은 이제 복소수까지 포함된 개념이긴 한데 단순히 예를 들어서 이러한 2차원 평면이라고 우선 생각을 하면 이러한 각각의 수직인 단위 벡터에다가 이러한 점이 있었는데 이것이 람다 1 벡터고 람다 2 벡터라고 하면 람다 1 벡터 성분을 뽑아서 요 벡터 그 다음에 람다 2 벡터 성분을 뽑아서 이 벡터 그 두 벡터를 더한 게 다시 요 벡터가 되잖아요. 이러한 것과 이제 똑같은 개념으로 이것이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이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한번 의미를 한번 이게 바로 안 와닿으시는 분들은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두 개는 이제
그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끝입니다. 끝이고 이것이 저희가 증명하겠다고 했던 식이었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 RX, RY, RZ가 이러한 행렬이 됨을 보이는데 사용할 수 있을까를 보기 위해서 이 RX만 먼저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세타랑 여의도 세타가 있고 여의도 세타가 있어서 헷갈리실까봐 이 밑에 있는 거를 파이로 바꾸겠습니다. 파이, 파이, 파이.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요 익스포넨셜 I 세타 V 벡터 시그마 벡터에서 지금 I 세타 V 벡터 시그마 벡터가 마이너스 I 2분의 파이 X라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면 되고 그 다음에 V 벡터가 1, 0, 0이 되면 됩니다. 지금 V 벡터는 유닛 벡터 잘 성립되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잘 가져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잡았으니까 네. 그래서 V 벡터에 1, 0, 0을 넣고 그 다음 세타 값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고 그러면 세타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넣었으니까 이것을 다시 써보면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근데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코사인 2분의 파이와 똑같죠. 코사인 성질에 의해서 플러스 I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인데 사인에서는 그 워드 펑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해보시면 밑에다 써보면 쭉 밑에서 써보면 코사인 2분의 파이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그 다음 더하기 마이너스 I 사인 2분의 파이의 x가 이러한 연산이라고 했죠. 이것과 똑같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이는 것까지 마무리하였고 이것도 이제 똑같습니다. 똑같이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4회차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